자갈치일보. 떠오르는 이슈와 부산 뉴스까지 짚어보는 시간이지에 자갈치일보 시작할게요. 네, 동서대학교 이성수 교수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성수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각 후보들이 10대 공약을 공개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각 당 후보들은 대선 10대 공약을 선관위에 제출했는데요.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니까 모두 경제 성장의 방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1호 공약으로 새로운 성장 기반을 구축해 경제 강국을 만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AI와 컨텐츠 산업, 방산 분야를 미래의 먹거리로 제시했습니다. 예, 그리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 같대요. 네, 그렇습니다. 규제 완화와 세제 정비, 투자 활성화를 약속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1호 공약은 정부 부처 통폐합입니다. 19개 부처를 13개로 축소해서 칸막이 행정을 최소화하겠다라는 구상입니다. 네, 그리고 공약을 살펴보니 각 후보들마다 핵심 지지층을 겨냥한 공약들도 담겨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재명 후보는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 검찰의 수사 기소권 분리를,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 외부 감사 도입, 핵무기 설계 기술 축적을,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신구 국민연금 재정 분리와 과학기술인 연금 등을 각각 내놨습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정세를 통한 불평등 해소를 1호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하나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주요 후보들이 10대 공약을 발표하면서 공약 시행에 필요한 재정 조달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정부 재정 지출 구조 조정분 2025년에서 2030년간 연간 총수입 증가분을 가지고 이렇게 충당하겠다 이렇게 제시를 했고요. 김문수 후보도 국비와 지방비를 더 세게 쓰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어쨌든 결국은 이 공약을 시행하려면 공약을 뒷받침하는 재정도 중요하다 아닙니까? 그냥 남발하지 말고 어떻게 이행할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주이소. 자, 그리고 부산 상황도 짚어봐야겠지.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서면에서 출정식을 갖고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갔습니다. 네, 맞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부산 대표 공약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또 해사법원 유치를 내세우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후보의 강력한 추진력으로 부산을 명실상부한 해양 수도로 만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청년들이 부산을 떠나고 자영업자들이 폐업하는 현실도 바꾸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국민의힘 부산시당도 선대위 출범을 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는데 먼저 큰절로 사죄하는 모습을 보였더라고요. 네, 그렇죠.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 대선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실망감을 안겨준 데 대해서 먼저 큰절로 사죄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입법과 행정이 이재명 독재로 가는 길목에 서 있다라고 밝히면서 독재적이고 부정직한 사람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부산 선대위가 맨 앞에 서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두 대선 후보가 이번 주 나란히 부산을 찾게 되는데 부산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어떤 공약을 내놓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앞으로 후보들의 선거운동 일정도 좀 짚어볼까요? 네, 공교롭게도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후보 모두 오늘 대구를 찾습니다. 우선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대구 구미시 구미역에서 유세를 시작해서 대구, 포항, 울산을 잇따라 방문하면서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이틀째 영남권 일정을 이어가는데요. 대구, 경북 선대위 발대식에 참석하고 오후에는 울산을 방문한 뒤 부산 자갈치시장 등을 찾아서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대전 죽전 내거리 피켓 유세를 시작으로 대구를 찾아서 경북대학교, 칠성시장, 228 기념중앙공원 등에서 유세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예, 선거운동 기간이 이제 3주 남았지에 선거전이 점차 뜨거워지는 모습인데 우리 부산도 가덕신공항, 해사법원 그리고 청년유출까지 산적해 있는 문제가 많다 아닙니까? 이거 우째 해결하는지 잘 지켜보입시다. 네,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졌는데요. 재판부는 김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네, 김혜경 씨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21년 8월 민주당 전 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카드 결제는 김 씨의 수행비서로 알려진 배모 씨가 했는데요. 1심 재판부는 배 씨와 김 씨가
공범 관계에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예, 재판부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김 씨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재판부는 배 씨가 그 김 씨를 근거리에서 수행했고 김 씨의 사적 업무를 처리할 때 법인 카드를 빈번히 사용했다라고 하면서 김 씨의 묵인이나 용인 없이 비서인 배 씨가 단독으로 결제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라고 봤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김 씨 측 변호인은 아쉬운 판결이다. 상고심을 통해서 다시 받아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하고 있다 입장을 내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고 선거운동도 제한되는데요. 다만 항소심에 불복해서 상고할 경우에 대선 전에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이 낮아서 김 씨의 선거운동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위증교사 사건을 다룬 항소심 재판부가 첫 공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했습니다. 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재판에 이어서 이번 재판까지 미뤄지게 되면서 대선 기간 이 후보가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모두 사라진 상황이 됐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볼 텐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뉴스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3차 공판이 어제 열렸는데 처음으로 포토라인을 지나갔는데 대기 중이던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는 모습이었고 어제 재판 상황을 좀 짚어보면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의 부관이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에 이 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해서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걸 직접 들었다고 밝혔죠. 예, 그렇습니다. 좀 충격적인 내용이었는데요. 예. 그 오상배 전 부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과 같은 차에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세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오 전 부관은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예, 뭐 총을 쏴서라도 들어가라. 4명이서 한 명씩 들쳐업고 나와라. 아침에도 들으면서 귀를 의심했습니다. 예, 그 오 전 부관은 윤 전 대통령의 4명이 한 명씩 들쳐업고 나와라는 지시를 직접 들었고 예. 국회의원을 가마에 태워서 나오는 이미지가 형성됐다라고도 말했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들어가라 2번, 3번 계엄하면 된다라고 지시한 사실도 증언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전 사령관의 총 단어에 대한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반박했지만 또 부관은 자신이 분명히 들었다고 되받아치는 모습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윤 전 대통령 측이 윤 전 대통령 목소리를 들은 게 맞느냐라면서 신빙성을 긁고 넘어졌지만 오 전 부관은 현장에서 정확히 인지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오 전 부관은 윤 전 대통령 측 측동현 변호사가 체포의 채자도 얘기한 적이 없다고 인터뷰를 보고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앞으로 전개될 공판에서 주요 계엄군 지휘부도 증인으로 출석을 할 텐데 어떤 증언이 계속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볼까요? 예, 부산지자체 이단 공기업 설립 논란이라는 뉴스인데요. 부산 지역 기초지자체들이 관내 여러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명목으로 공기업을 설립하거나 추진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지자체들은 관내 급증할 시설의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공기업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시민단체에서는 자리 만들기 목적이 아니냐 하는 비판의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산 강서구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기업 설립 타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 중이라고 11일 밝혔는데요. 강서구에서 시설공단 혹은 시설공사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공기업을 설립할지 판단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예산 3천만 원이 투입됐고 오는 9월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그 강서구청은 용역 결과를 토대로 부산시와 공기업 설립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실제 공기업 설립까지 조례 제정, 출자금 납입 등 아직 여러 가지 행정 절차가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예, 보니까 부산의 다른 기초지자체도 공기업을 설립하거나 추진하는 중인데 남구랑 기장구는 시설관리공단이 이미 설립돼 갖고 운영 중이라고 하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남구 기장군 시설관리공단이 이미 설립됐고 동구는 지난 3월 관련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확정됐습니다. 서구는 공단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을 위해 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들 지자체가 앞으로 관내 급증할 시설의 운영과 관리 수요를 감당하려면 전문성 높은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시설에 대한 관리 전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각 시설에 대한 관리 전담 인력도 한두 명에 불과한 사정인데요.
구청은 기준 인건비가 없어서 인력을 고무줄처럼 늘릴 수도 없습니다. 이에 강서구청은 관내 모든 시설을 전담해서 관리하는 별도 조직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반면 시민사회에서는 재정적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무리한 공기업 만들기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강서구는 면적만 놓고 보면 부산의 5분의 1이 넘는다 하대야. 이래 넓은데 관리 인력이 한두 명이라는 거는 제대로 관리가 되는 숫자가 맞나 싶기도 하고 재정 여유가 없는데 공기업을 우후죽순 만들면 그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어째 보십니까 교수님은? 예, 제가 볼 때는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법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지방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데 사실 자리 만들기식 공기업을 계속 만드는 것은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공기업을 줄여 나가는 것이 좋고요. 만연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한시적 기구로 만들어서 대체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네, 지금 또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의견도 보내주시고요. 오늘 자갈치 1부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동서대학교 이성수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요즘 살기 억수로 팍팍하지.